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했는데요. 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됐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본류 재판에 나와 있었는데요. 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루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당시 법정 분위기를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습니다. 이에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의 생중계가 이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하며 법정에는 한동안 생중계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 13분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 선고 직후 내란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내란 외환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전 차장은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